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아침 7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이미 눈이 떠졌습니다. 37년을 살아오면서 터득한 생체 리듬이죠. 옆에서 자고 있는 세연의 얼굴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여전히 예쁘더군요. 결혼 10년째지만 아직도 이런 순간이 좋았어요. 조용히 침대에서 빠져나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나윤이 도시락을 준비하는 것이 제 아침 루틴이거든요.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장점 중 하나는 규칙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 예측 가능한 하루하루가 저는 좋습니다. 아빠, 오늘 김밥 넣어줘. 나윤이가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나타났어요. 6살이지만 벌써 제법 자기 주장이 뚜렷하죠. 알았어, 우리 공주님. 계란말이도 넣어줄까? 응, 그리고 방울토마토도. 아이와 이런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참 행복했습니다. 세연은 아직 잠들어 있었어요. 요즘 부쩍 늦게 자더라고요. 보험회사 FC 팀장이라는 직책 때문에 업무 스트레스가 많은 모양이었어요. 엄마는 언제 일어나? 나윤이가 물었죠. 엄마는 조금 더 자고 있어. 요즘 일이 많거든. 실제로 세연의 업무량이 늘어난 건 사실이었어요. 작년부터 보험사에서 신규 고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특히 고액 자산가들을 타겟으로 한 프리미엄 상품 판매가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세연도 그런 큰 고객들을 만나느라 바쁘다고 했고요. 나윤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출근하는 길, 문득 세연의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화장품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쓰던 저렴한 브랜드에서 백화점에서나 볼 수 있는 고급 제품들로 말이죠. 향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은했던 향에서 진하고 관능적인 향으로 바뀌었거든요. 요즘 고객들 만나려면 이미지가 중요해서 세연의 설명이었죠. 그럴듯했습니다. 실제로 보험 영업에서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어요. 가방도 바뀌었고 옷차림도 예전보다 화려해졌습니다. 민원실에서 하루 종일 시민들을 상대하다 보면 사람을 관찰하는 능력이 생겨요. 미묘한 변화를 캐치하는 감각 같은 거죠. 그런데 아내에게서 느껴지는 변화는 단순히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저녁 8시 퇴근 후 집에 도착했는데 세연이 아직 안 들어왔더군요. 나윤이를 유치원에서 데려와 저녁을 먹이고 있는데 세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 오늘 늦어질 것 같아. 중요한 고객 미팅이 있어서. 몇 시쯤 들어와? 10시 넘을 거야. 먼저 자고 있어.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한 달 전부터 야근이 부쩍 늘어났거든요. 주말에도 종종 나가더라고요. 고객 골프 접대, 프리미엄 고객 세미나 같은 이유로 말이죠. 나윤이를 재우고 혼자 거실에 앉아 있으니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연이 이렇게 바빠진 시기와 외모 변화가 시작된 시기가 비슷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말 업무상 필요에 의한 변화일까요? 그날 밤 11시가 넘어서야 세연이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고생했어. 저녁은 먹었어? 응, 고객분이 좋은 곳으로 데려가 주셨어. 세연의 대답이 평소보다 짧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샤워를 하러 들어가더군요. 뭔가 다급해 보였어요. 일주일 후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나윤이와 함께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는데 주차장에서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세연이 검은색 외제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목격한 거죠. 벤츠 S클래스였습니다. 차값만 해도 1억 원이 넘는 고급차였어요. 아빠, 저기 엄마다. 나윤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세연은 운전석이 아닌 조수석에서 내렸거든요. 그리고 차 안에는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가 반백이고 정장을 입은 모습이 보였어요. 세연은 우리를 발견하고는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금세 평정을 찾고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나윤아, 아빠랑 장 보러 나왔구나. 엄마, 저 차는 누구 거야? 나윤이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아, 그건 우리 클라이언트야. 마침 이쪽 볼 일이 있어서 데려다 주신 거야. 세연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제 눈에는 뭔가 어색해 보였어요. 고객이 직접 데려다 준다는 것도 이상했고 무엇보다 세연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럼 우리랑 같이 장 볼까? 제가 물었죠. 아니야, 나는 회사 일로 잠깐 나온 거야. 너희들끼리 장 보고 들어가. 세연은 서둘러 차로 돌아갔습니다. 차가 멀어져 가는 걸 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왜 고객과 함께 있는데 우리와 마주치는 것을 피하려 하는 걸까? 정말 단순한 업무 관계라면 인사라도 시키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연이 집에 들어온 건 밤 9시가 넘어서였어요. 오늘 마트에서 봤는데 멋진 차더라. 어떤 분이야? 아, 조 대표님이야. 우리 회사 최고 고객 중 한 분이시거든. 보험료만 연간 몇 천만 원씩 내시는 분이야. 나이는 어느 정도 되시는 분인가? 50대 초반? 사업 크게 하시는 분이야. 대화를 나누면서도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세연의 대답이 너무 간단했어요. 평소 같으면 고객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곤 했는데 말이죠. 다음 주부터는 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연의 휴대폰에 잠금 설정이 강화되었어요. 예전에는 간단한 패턴이었는데 갑자기 복잡한 비밀번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알림 메시지도 화면에 내용이 보이지 않게 설정되어 있더라고요. 왜 폰 설정을 바꿨어? 회사에서 보안 강화하라고 했어. 고객 정보가 워낙 민감하니까. 그럴듯한 이유였지만 뭔가 의심스러웠어요. 자기 전에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더라고요. 화장실 갈 때도 가져가고 샤워할 때도 세면대 위에 놓고 들어가더군요. 어느 날 밤 세연이 거실에서 통화하는 모습을 우연히 봤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럽고 다정했어요. 네, 조 대표님. 내일 시간 괜찮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끊고 나서 세연의 표정을 보니 묘하게 설레는 듯한 미소가 있었어요. 고객과의 업무 통화치고는 너무 친밀해 보이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고급 외제차, 바뀐 외모, 늦어지는 귀가 시간, 강화된 휴대폰 보안, 그리고 다정한 통화 목소리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의 일치일 수는 없었어요. 남편의 직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내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 말이에요. 그리고 제 직감은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그 운명의 밤은 화요일이었습니다. 세연이 또다시 늦은 시간까지 외출한다고 했어요. 중요한 클라이언트와의 저녁 약속이라는 이유였죠. 나윤이를 재우고 혼자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밤 11시 10분경에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세연의 전화였어요. 이상했죠. 보통 이렇게 늦은 시간에는 문자로 들어온다는 연락을 하곤 했거든요. 여보? 제가 받았습니다. 하지만 세연의 대답은 없었어요. 대신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숨소리, 옷이 스치는 소리, 그리고 뭔가 부산스러운 움직임의 흔적들이었죠. 처음에는 실수로 걸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보, 듣고 있어? 라고 다시 불러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답은 없었고 대신 더 선명한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중년 남성의 굵직한 음성이었죠. 세연아, 이리 와봐. 그리고 세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평소 집에서 듣던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부드럽고 어리광 부리는 듯한 톤이었어요. 조 팀장, 거기는 안 돼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조 팀장, 그 조 대표가 아니라 조 팀장이라고 불렀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거기는 안 돼요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전화를 끊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마치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한 사람처럼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소리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세연의 신음소리, 남자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차 안에서 나는 특유의 삐걱거리는 소리까지. 상황이 무엇인지 짐작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세연의 목소리였어요. 10년 넘게 같이 살면서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간절하고 애절한,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목소리였죠. 제 손은 벌벌 떨리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지만 어떤 본능이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증거로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거든요.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녹음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지옥 같은 4분 13초 동안 모든 소리를 녹음했습니다. 아, 세연아. 정말 남자의 만족스러워하는 목소리와 세연의 숨 고르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녹음되었어요. 마침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아마 세연이 실수로 건 전화라는 걸 늦게 깨달았나 봅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서 있을 수 없었거든요. 10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세연이 다른 남자와, 그것도 차 안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감정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머릿속을 어지럽혔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차가운 냉정함도 느껴졌습니다. 공무원으로 10년 넘게 일하면서 터득한 객관적 사고가 작동하기 시작한 거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를 계획해야 했어요. 감정에 휩쓸려서 성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녹음 파일을 여러 곳에 백업했습니다. 클라우드에도 올리고 이메일로도 자신에게 전송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침실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1시간 후 세연이 집에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조용히 들어와서 바로 샤워를 했습니다. 침대에 누운 세연의 얼굴을 보니 만족스러운 미소가 살짝 떠 있더라고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지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보고 나윤이에게 인사를 하고 출근 준비를 했어요. 마치 어젯밤 일이 꿈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어젯밤 늦었던데 고생 많았어. 제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조 대표님이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해서. 생각보다 길어졌어. 조 대표? 어젯밤 통화에서는 분명 조 팀장이라고 불렀는데 말이에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세연이 출근하고 나서 저는 곧바로 행동에 옮겼어요. 우선 휴가를 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3일간 연차를 사용한다고 했죠.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세연의 차량 GPS 위치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세연의 차는 제 명의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통신사를 통해 위치 기록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 안전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신청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기록을 보니 세연이 회사가 아닌 곳에서 장시간 머물렀던 기록들이 여럿 있었어요. 특히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인근에서 자주 체류한 기록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다음은 조라는 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이었어요. 세연의 회사 동료 중에 아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대학 동창인 미영 누나였습니다. 미영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성훈아, 웬일이야? 누나, 혹시 세연이 회사에서 담당하는 조 대표라는 분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조 대표? 아, 조영우 씨 말하는 거야? 네, 맞을 거예요. 그분 요즘 세연이랑 자주 미팅하던데? 왜 무슨 일 있어? 미영 누나의 말에서 심상치 않은 뉘앙스가 느껴졌어요. 그냥 궁금해서요. 어떤 분인지. 이혼한 지 얼마 안 된 분이야. 사업은 꽤 크게 하시는 것 같고. 근데 왜 갑자기 그분에 대해 물어보는 거야? 이혼남이라는 정보가 새롭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미영 누나의 톤에서
뭔가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소문 같은 거 없나요? 한참의 침묵 후 미영 누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성훈아, 너 혹시 뭔가 눈치챈 거야? 그냥 세연이가 요즘 좀 이상해서요. 사실 회사에서도 말이 좀 나왔어. 세연이가 조 대표님과 너무 자주 만난다고. 업무적인 관계치고는 좀 과하다는 얘기도 있고, 역시 회사에서도 알고 있었던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 아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더 자세한 얘기 들을 수 있을까요? 성훈아, 이런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지난주에 사무실 직원이 조 대표님 차에서 세연이가 내리는 걸 봤대. 그것도 점심시간이 아닌 늦은 오후에 말이야.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외제차, 늦은 귀가, 바뀐 외모, 강화된 폰 보안, 그리고 어젯밤의 충격적인 통화까지. 누나, 혹시 조영우 씨에 대해 더 알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왜? 설마 너 직접 만날 생각은 아니지? 아니요. 그냥 정확히 알고 싶어서요. 인터넷에서 찾아봐. 사업자 등록증이나 회사 정보 같은 거 나올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곧바로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조영우라는 이름으로 검색하니 여러 정보들이 나왔어요. 부동산 투자회사 대표였고 나이는 52살, 작년에 이혼했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사진도 찾을 수 있었어요. 마트에서 봤던 그 남자가 맞았습니다. 반백의 머리,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죠. 그날 저녁 세연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어요. 8시경이었는데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왔네? 제가 물었습니다. 응, 오늘은 특별한 일정이 없어서. 거짓말이었어요. GPS 기록상 세연은 오늘도 그 호텔 근처에 있었거든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말이에요. 이제 확신했습니다. 세연은 조영우와 불륜 관계에 있었고 저에게는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나윤이를 재우고 난 후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따져 물어야 할까요?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할까요? 마음 한편으로는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제 앞에는 4분 13초의 녹음 파일과 명확한 위치 기록, 그리고 회사에서까지 나돌고 있는 소문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다음 단계를 계획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윤이를 세연의 친정으로 보내기로 한 거죠. 아이가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목격하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나윤아, 할머니 보고 싶지 않아? 응, 할머니 집 가고 싶어. 다행히 나윤이는 좋아했어요. 평소에도 외할머니를 무척 좋아했거든요. 세연에게는 자연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윤이가 어머님 보고 싶다고 하네. 이번 주말에 데려다 드릴까? 그래, 좋지. 어머니도 나윤이 보고 싶어 하셨는데 토요일 오전 나윤이를 처가에 데려다 주고 왔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이틀만 있다가 오겠다고 했는데 어머님이 일주일 정도 있다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나윤이를 보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증거 수집을 시작하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월요일 오전 사설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곳 중에 평이 좋은 곳이었어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탐정은 베테랑 같아 보였어요. 50대 중반의 남성이었는데 차분하고 신중한 모습이었죠.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가 있으신가요? 제가 가져간 자료들을 보여줬습니다. 4분 13초의 녹음 파일, GPS 위치 기록, 그리고 조영우에 대한 정보들까지. 이 정도면 상당한 증거네요. 하지만 법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하려면 좀 더 확실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어떤 자료 말씀이신가요?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시각적 증거죠. 그리고 호텔 출입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들이 필요해요. 탐정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일주일간 세연과 조영우의 동선을 추적하기로 했어요. 그 주 내내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지만 마음은 온통 탐정의 연락만 기다렸습니다. 매일 저녁 간단한 보고가 왔어요. 오늘 오후 2시경 강남의 그랜드 호텔에서 만났습니다. 3시간 정도 머물렀고요. 오늘은 조영우 씨의 사무실에서 만나 함께 식사 후 다시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매일매일 보고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1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었습니다. 목요일 저녁 결정적인 연락이 왔습니다. 고객님, 결정적인 사진들을 확보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만나서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오전 탐정 사무소에서 받은 자료들은 충격적이었어요. 호텔 로비에서 손을 잡고 걷는 사진, 조영우의 차 안에서 키스하는 사진, 그리고 호텔 객실로 들어가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조영우 씨가 세연 씨 명의로 고급 레스토랑, 백화점, 보석상 등에서 상당한 금액을 결제한 기록들이 있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세연의 외모 변화, 고급 화장품과 옷들, 모든 것이 조영우의 돈으로 이뤄진 거였어요. 이 정도면 법정에서 승소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입니다. 탐정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어요. 이제 진짜로 끝이구나 싶었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세연을 기다렸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세연은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나윤이는 언제 데려와? 이번 주말에 데려올 예정이야. 그래. 근데 왜 표정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세연이 제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아직 모르고 있었던 거죠. 자신의 모든 행적이 감시당하고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아니야, 그냥 일 때문에 좀 피곤해서. 그날 밤도 세연은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침대에 누웠어요. 아마 조영우와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겠죠. 옆에 누워서 세연의 모습을 보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10년간 함께 산 제 아내가 맞는지 의심스러웠거든요.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아니면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몰랐던 걸까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세연이 조영우와 만나기로 한 시간이었어요. 탐정을 통해 미리 확인한 정보였죠. 오늘은 보험사 로비에서 만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보다 30분 일찍 세연의 회사에 도착했어요. 정장을 차려입고 서류 가방까지 들고 갔습니다. 마치 업무차 방문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요. 로비에서 기다리면서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10년 결혼 생활을 끝내는 순간이 곧 올 거라는 생각에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차가운 냉정함도 느껴졌어요. 10시 정각 조영우가 나타났습니다. 탐정이 찍어준 사진 속 그 남자가 맞았어요.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걸어오더군요. 그리고 잠시 후 세연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왔습니다. 평소보다 화려하게 차려입었더라고요. 새로 산 원피스에 고급 가방까지 들고 있었어요. 아마 조영우가 사준 것들이겠죠. 두 사람이 만나는 모습을 보니 확실했어요. 업무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게 한눈에 보였거든요. 세연의 표정, 몸짓, 모든 게 연인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두 사람에게 다가갔어요. 세연이 저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여보, 왜 여기에? 안녕하세요, 조영우 씨. 저는 조영우에게 인사했습니다. 조영우도 당황한 기색이었어요. 하지만 금세 평정을 찾고 저에게 손을 내밀더군요. 아, 성훈 씨시군요. 세연 씨가 남편분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요? 저도 조 대표님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직원들과 고객들이 슬슬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한 모양이었습니다. 여보, 갑자기 왜 여기에 와? 무슨 일 있어?
세연이 당황한 채로 물었어요. 당신한테 들려주고 싶은 게 있어서.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스피커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4분 13초의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여보, 제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숨소리, 옷 스치는 소리들. 세연의 얼굴이 점점 더 하얘졌어요. 조영우는 당황해서 휴대폰을 뺏으려고 했지만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조 팀장, 거기는 안 돼요. 세연의 목소리가 로비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당장 꺼. 조영우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들려줬습니다. 4분 13초 동안의 모든 소리를, 세연의 신음소리, 조영우의 거친 숨소리, 모든 것을.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세연은 바닥을 보며 서 있었고 조영우는 얼굴이 벌개져서 제게 화를 내고 있었어요. 미쳤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제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보, 제발. 세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발, 당신이 다른 남자와 차에서 그런 짓을 할 때는 생각 안 했나? 주변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세연의 동료들도 멀리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미영 누나도 보였어요. 안타까운 표정으로 세연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조 대표님, 저는 조영우를 향해 말했습니다. 결혼한 여자와 불륜을 저지른 대가를 치르실 준비하세요. 뭐, 대가? 손해배상 소송부터 시작해서 형사 고발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우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어요. 아마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로비에 있던 보안 요원들이 다가왔습니다. 소란을 피우지 말라는 거였죠. 알겠습니다. 이제 갈게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세연 씨, 오늘 저녁에 집에서 이야기합시다. 세연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1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4분 13초 만에 무너진 거였습니다. 회사를 나서면서 뒤돌아보니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여전히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아마 이 일은 곧 회사 전체에 퍼질 거예요. 세연의 사회적 생명도 끝나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배신당한 남편의 분노를 제대로 표출한 거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세연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너무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들어올 수 없었겠죠. 다음 날 아침에야 조심스럽게 문자가 왔어요. 여보, 이야기 좀 하자. 오늘 저녁에 집에 들어갈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날 오후에 법무법인을 찾아갔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증거들로는 충분히 승소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말이었어요. 녹음 파일, 사진 자료, 위치 추적 기록까지 완벽하네요. 양육권은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의 불륜이 명확하게 입증된 상황이니 양육권은 아버지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나윤이었어요. 아이만큼은 제가 키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합니다. 보통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가 인정되죠. 변호사와 계약을 맺고 집에 돌아왔어요. 저녁 8시경에 세연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여보, 세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앉아.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어요. 10년 동안 함께 살면서 이렇게 어색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언제부터였어? 여보, 언제부터 조영우와 그런 관계였냐고 묻는 거야. 세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3달 전부터. 처음에는 정말 고객이었던 거야? 응, 처음에는 업무적인 관계였어. 그런데 점점 끌렸어. 조 대표님한테. 솔직한 대답이었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나윤이는 생각 안 했어? 우리 가족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세연이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이튿날부터 본격적인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어요. 이혼 소송과 함께 조영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세연의 회사에서도 징계 절차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고객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한 직무 위반이라는 이유였죠. 아마 해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조영우 쪽에서는 합의를 제안해 왔어요. 조용히 마무리하고 싶다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끝까지 가보고 싶었거든요. 한 달 후 첫 번째 재판이 열렸어요. 법정에서 세연과 조영우를 다시 만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재판부에서 4분 13초의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을 때 세연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조영우는 얼굴을 붉히며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증거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피고들의 불륜 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었습니다. 판사의 말이었어요. 예상대로 승소했습니다. 양육권은 제게 왔고 조영우에게서는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었어요. 세연은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후 세연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나윤이는 언제든지 보고 싶으면 연락해. 고마워. 정말 미안해, 성훈아. 나윤이한테만큼은 좋은 엄마가 되어줘. 그렇게 10년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배신감과 분노로 시작된 복수는 완전한 승리로 끝났지만 마음이 후련하지만은 않았어요. 나윤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가 가장 걱정이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지 한 달 후 같은 시내의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나윤이의 유치원을 바꾸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아이에게는 최대한 변화를 적게 주고 싶었거든요. 아빠, 엄마는 언제 와? 나윤이가 물었어요. 가장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6살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나윤아, 엄마는 이제 다른 곳에서 살기로 했어. 하지만 나윤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아. 왜? 엄마가 나윤이 싫어해? 아니야, 절대 그런 게 아니야. 어른들의 사정 때문이야. 아이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다행히 더 이상 묻지는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어요. 오전에 나윤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퇴근 후에 데려오는 것은 예전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연이 없는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저녁을 준비하고 나윤이와 함께 먹으면서 문득 지난 일들이 꿈만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4분 13초의 통화로 시작된 모든 일들이 이렇게 끝나다니. 조영우는 회사에서도 문제가 되어 소속 재단에서 손절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부도덕한 행위로 인한 이미지 타격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매장당한 셈이었죠. 세연은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한 달 후에 나윤이 생일을 맞아 선물을 들고 찾아왔어요.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예전보다 담담해 보였습니다. 나윤아, 엄마가 선물 사왔어. 엄마. 나윤이가 세연에게 달려갔어요. 모녀가 만나는 모습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아무리 배신당했다고 해도 세연은 나윤이의 엄마였으니까요. 잘 지내? 세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우리는 잘 지내고 있어. 나윤이가 많이 컸네. 그럼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어색한 대화였지만 예전처럼 싸우지는 않았어요. 모든 게 정리된 상황에서 더 이상 화를 낼 이유도 없었거든요. 세연은 1시간 정도 나윤이와 시간을 보낸 후 떠났어요. 가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훈아,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뭐가 고마워? 나윤이 잘 키워줘서. 그렇게 세연은 우리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가끔 나윤이를 보러 오기는 했지만 예전의 가족 같은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새로운 평온을 찾았습니다. 공무원의 규칙적인 생활, 나윤이와의 소소한 일상, 그리고 아무도 속이지 않는 솔직한 관계들. 이런 게 진짜 행복이 아닐까 싶었어요. 복수는 완벽했습니다.
세연은 직장을 잃었고 조영우는 사회적으로 매장되었으며 저는 양육권과 손해배상까지 받아냈거든요. 하지만 복수보다 더 소중한 건 평온한 일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나윤이와 함께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아이가 물었어요. 아빠, 우리 행복해? 그럼 우리 정말 행복해. 나도 아빠랑 있으면 행복해. 그 순간 모든 게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4분 13초의 지옥 같은 시간을 겪었지만 결국 저는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낸 거였습니다. 나윤이와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그게 바로 제가 원하던 진짜 승리였어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